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잠드는 순간이다. 잘자는 황병일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하고 잘자남이 수면 상담 코너를 오픈했는데 오늘 첫 사례로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싶어요. 잘자남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댓글 다신 분과 또 그전에 있었던 사연들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더 잠까지 못 자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 이렇게 어떤 어르신 수면의 질이 좀 현격히 떨어져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사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또 많이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녘에 일어나시고 뭐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우리 좀 일반 그 젊은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패턴이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좀 그것도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자남이 이 원인이 이런 걸 인해서 됐으니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노년기가 되면 이게 수면 장애는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이렇게 인명기가 있고 이렇게 쭉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잠, 4단계의 어떤 수면의 어떤 과정들이 젊은 사람보다 젊을 때보다 훨씬 현격히 짧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렘 수면 상태,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뭐 얕은 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더 젊은 사람보다는 길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젊을 때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자기가 이런 것들은 왜 나올까요? 결국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생체 시계가 또 나이가 들면서 다르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일찍 일어나고 뭐 저녁에 늦게 잔다 뭐 일어나서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뭐 하기도 하고 늦게 자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통을 해도 여러 가지 신진대사라든가 또 햇빛을 보면 세팅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노년층이 되면 잠드는 어떤 그 호르몬에 대한 분비 시간 자체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오후 뭐 7시, 9시 사이에 이제 이렇게 그게 분비되면서 빨리 잠에 들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아침에 새벽 3시나 5시 이때도 일어나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패턴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패턴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저는 잘자남은 또 새로운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이렇게 뭐 일도 다니고 뭐 햇빛도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활동적으로 또 상상도 하고 꿈도 꾸고 막 이러는데 이제 노년층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은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집에 치과하는 시간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몸을 덜 움직이고 햇빛을 또 거의 안 본다거나 또 요즘같이 뭐 코로나 때 인해서 뭐 밖에 출입하지 마라 이러면 더욱더 또 이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잠의 호르몬 멜라토닌도 적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리듬 자체가 깨지면서 또 지루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신체적으로 아시면 생활을 좀 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약화됐다. 이게 바로 결국은 이제 빛도 잘 안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그 호르몬 잠을 불러오는 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세로토닌 호르몬 자체가 잘 형성이 안 되면 결국 얘도 또 밤에 이렇게 멜라토닌과 연결이 돼서 또 잠을 부르는 어떤 활동들이 좀 약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또 연령이 좀 올라갈수록 약봉지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고혈압약, 그다음에 당뇨약, 심혈관약, 그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결국 여러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또 이것도 분해하려면 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잖아요. 또 그것도 약이 또 약효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또 분해하고 나면 노폐물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그걸 또 약에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얘를 낫게 하려고 다른 게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한 걸로 인해서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자, 젊은 친구들도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살이 뭐 전해지게 쪘거나, 그다음에 비만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네, 이렇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죠.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 네, 근육에 대한 어떤 강도가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탄성이 네, 그러면서 또 코를 고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코로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입으로 호흡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숨을 쉬는 일이 전체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렇게 근육 운동이라든가, 네, 가능하면 이렇게 비만을 좀 멀리하는 생활이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베개라든가 침구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야뇨증, 네, 참 불청객이죠. 네, 잠을 자야 되는데 중간에 깨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달락 하니 이게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심한 경우는 막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막 3~5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다시 깨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누우니 이게 뭐 질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죠. 보통 뭐 90분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뭐 1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니 제대로 세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라든가 뭐 신부전, 뭐 여러 가지 염증, 나이듦 이래서 대사관계들이 잘 원활치 않게 되면서 야뇨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야뇨증을 멀리하는, 야뇨증이 내 몸을 자꾸 지배하는 거를 이렇게 멀리하는 습관,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익숙하게 또 커피, 네. 또 이 카페인 음료 있잖아요. 녹차, 뭐 콜라 이런 것도 카페인 음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카페인 민감도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시면 이 분해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는 빠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나이 들면 인해서 이게 늦어집니다. 이렇게 대사관계가 이렇게 젊었을 때도 활발하지 않으니까. 근데 보통도 젊은 친구들도 먹으면 오후에 먹으면 잠 못 자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저는 이제 오전에 먹고 오후에 한 점심 식사 정도 하나 먹고 그래서 그걸 오후 늦게는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분해가 되기 전에는 잠을 못 자요. 각성제죠. 그래서 이게 분해하는데 대사는 8시간 정도 걸린다 하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요령층일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는 괜찮아. 이래도 내가 생각이 괜찮을 뿐이지 몸은 한창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서 잘 몰라 그렇지. 그래서 평소에 이런 어떤 습관도 다르게 하셔야 잠의 또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우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뜨끈뜨끈한 잠자리. 뭐 쥐지고 잔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온돌문화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농촌의 온돌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돌 문화가 다릅니다. 네, 그때는 저녁에 들일 발일 하고 집에 와서 그 장작을 태워서 소 먹이도 주고 또 그거하고 음식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죠. 그럼 방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잠을 자죠. 자다가 이제 이게 밤새 식습니다. 새벽녘에 차가워져요. 쫙 식다가 이제 아침에 다시 되면 이제 올리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소 먹이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그냥 밤새 그냥 뜨끈뜨끈하게 주무시면 어떻게 할까요? 깊은 잠하고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잠을 자는데 계속 올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오래 사용하시면 노화가 속도가 빨라지고 또 하나는 잔병이 많고 몸이 아프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악순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프니까 또 더 뜨거운 온도 올리면 어떻게 폐가 막 돌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엄연히 수면 시간은 휴식의 시간, 치유의 시간, 재활의 시간,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모든 내 분비 기관이나 호르몬계를 잘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면역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그게 바로 자연 치유를 올리는 어떤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뭐 이걸 못하게 방해하니까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수면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서 생활을 하나씩 접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햇빛을 맞이고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거동이 불편해서 안 움직이거나 또 뭐 햇빛을 보는 거 싫어하시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햇빛도 보고 그래야 멜라토닌도 형성이 잘 될 거잖아요. 세로토닌이라서 밤에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그리고 몸도 움직여야 기계도 움직여야 녹이 안 슬듯이 몸도 스트레칭과 아주 여러 가지 활동들, 또 하나는 그동안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처자식, 아이들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또 일 여러 가지 내 몸이 과로한 상태거든요. 이걸 천천히 이렇게 릴렉스하게 풀면서 이렇게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깊은 잠, 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힌트를 여러분이 이 시간 좀 꼭 발견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습관화 하시면 노년생활 또 행복한 잠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잠자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나는 그냥 베개만 베면 자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면 지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쳐서. 근데 그분들은 만약 나는 그냥 일찍 그냥 베개 누우면 자 이런 분들이 보면 8시, 9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반드시 새벽에 깹니다. 이렇게 12시, 1시 이렇게. 그럼 또 그 다음에 잠 청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때 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밤을 홀딱 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그때 고민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깨가지고. 무슨 고민일까요? 자식 걱정. 이런 게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딱 이렇게 묻어두시고 일정한 시간. 저는 11시 전후를 말씀을 드리는데 10시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서 7, 8시간을 잘 잘 수 있는 이런 패턴을 꼭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잠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노년기 불면증에서 벗어나셔서 행복하고 윤택한 생활, 자연을 누리는 생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잘 자라며 노년기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그랬구나.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네. 이런 부분이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럼 불면증으로부터 확 시원하게 풀어내고 숙면의 길로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시청,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라